구매 대행을 3년 했고 그로스는 3달밖에 안 했는데 네네. 갑자기 이렇게 매출이 폭발적으로 나오니까 구매 대행 3년 동안 한 매출을 그룹스했는데 3달 만에 이걸 넘어버린다. 네, 그렇습니다. 와, 근데 최근 2주 정도는 평균적으로 한 300에서 400은 최소 나오고 있어서 이번 달 마감이 지금 상태로만 하면은 네. 8,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마진율 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45% 이상으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광고비를 지금 몇 프로 정도 쓰고 있을까요? 정도. 굉장히 이상적인 수치네요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협객입니다. 오늘은 1년 전이었죠. 구매 대행으로 저희 채널에 한번 찾아왔었는데 지금은 로켓 그로스셀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초청을 드렸고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부터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온라인 입문해가지고 지금 3년 차 됐고요. 올해 하반기에 로켓크로스 강의 듣게 되면서 지금 구매 대행과 로켓크로스까지 하고 있는 28살 이더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이 20대이신데 네. 또 제가 들어보니까 성과가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감사합니다. 좀 꿀세트를 많이 네. 풀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구매 대행을 사실 했어요. 저랑 작년에 1년 전에 같이 영상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네. 구매 대행으로도 그래도 몇 천만 원 이렇게 성과가 나오면서 이제 괜찮게 잘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파이프라인으로 로켓크로스까지 선택을 해서 다시 또 성과를 내고 있어요. 네. 구매 대행을 하다가 로켓크로스를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구매 대행을 제가 이제 3년 동안 하면서 네. 아무래도 두 마리 토끼를 놓치는 게 아닌가, 네네. 뭔가 다른 거를 하기에 아직 너무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했던 거는 더 이상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힘이 들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마침 올해 하반기 이제 6월 달에 강의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맞아요. 정말 운 좋게도 딱 1기 수강생으로 제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우연찮게 그로스 일단 입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뭔가 로켓크로스랑 구매 대행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두 개를 다 해본 사람으로서 어떤 게 좀 가장 많이 다르던가요? 첫 번째는 구매 대행은 서비스업이니까 네. 아무래도 제 상품에 대한 애착이 아예 없고 그로스 같은 경우는 제 상품을 이제 처음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OEM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표 등록하고 하다 보니까 네네. 조금 더 사업 같고 좀 재미를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대표님 구매 대행 지금 몇 년 정도 했죠? 2년 했나요? 구매 대행이 딱 3년 된 것 같습니다. 3년 됐으니까 작년에 2년 차였고 올해 3년 차. 네. 그리고 로켓크로스는 지금 올해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을 때가 10월이죠. 10월. 네. 이제 거의 한 3달, 4달 된 상태인 거네요. 그럼 온라인을 전체는 지금 3년 정도 하고 있는 거고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좀 한계를 느껴서 로켓크로스로 오면서 내 상품, 내 브랜드, 내 상표도 내보면서 한번 판매를 해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로켓크로스를 시작하셨겠네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생각으로 로켓크로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네. 실제로 저 1기뿐만이 아니고 2기, 3기에서도 다 구매 대행이나 대량 등록했던 분들이 한두 분씩 넘어오세요. 그래서 각각의 매력은 있겠지만 또 로켓크로스만의 매력을 다들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럼 이게 정말 다들 궁금해하는 현재 로켓크로스로 네. 나오고 있는 성과가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요? 그로스가 지금 촬영일이 10월 23일 기준으로 네. 매출이 6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매출이 하루 일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거죠? 10월 초반에는 제가 재고나 광고 관리에 조금 미흡했어가지고 네네.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로밖에 안 됐었는데 네네. 이제 10월 한 10일 이후 지금 최근 2주 정도는 평균적으로 한 300에서 400은 최소 나오고 있어서 이번 달 마감이 지금 상태로만 하면은 네네. 8,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거의 8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매출표를 잠깐 보니까 뭐 300 이상씩 계속 찍히더라고요. 네네. 그럼 이 추세대로 가면은 사실상 제가 알기로 시즌 제품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11월 다음 달은 찍겠네요. 원래 목표가 억이었는데 네네. 제로에서 진짜 억이 네, 될 것 저희 같습니다. 제로. 자, 그럼 많은 분들이 매출 얘기하면 뭐 네. 매출은 누구나 다 내지 할 수 있어요. 대략적인 마진율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을까요? 마진율은 강의에서 제가 이제 엑셀 활용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35% 많이 잡았던 상품들도 있고 네. 지금 이제 다양하게 45%, 50%까지 잡아봤는데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45% 이상으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제가 여기서 약간 느낀 게 35% 잡아서
무조건 많이 팔리는 게 아니구나.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45%, 50% 잡아도 잘 나갈 상품은 잘 나가는구나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정말 아니죠. 근데 네. 로켓크로스는 마진율이 높을수록 유리한 건 맞고, 자 그럼 지금 현재 대표님이 일매출 거의 300 이상씩 계속 맨날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상품군들에서는 마진율이 45%다. 네. 자 그럼 여기서 광고비를 지금 몇 프로 정도 쓰고 있을까요? 한 10% 정도 사용하고 10% 정도? 굉장히 이상적인 수치네요 지금. 그러면 광고비 빼도 30%, 35% 남고 있는 건데 네. 1억 매출이 되면 2천만 제가 얻어먹어야 되는 아니, 무조건 하늘이라서 제가 지금 너무 네. 감사해서 네. 오늘도 인터뷰 이렇게 원래 이런 거 잘 못하기도 하고 네, 네. 그래도 잘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구매 대행에서도 이 정도 매출까지 만들기가 거의 최소 1, 2년 걸렸을 것 같은데. 구매 대행은 제가 했을 때는 1년 정도는 무조건 잡았었던 것 같고요. 네네. 구매 대행이나 그로스나 시장 조사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처음에 네. 몸으로 습득하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로스가 그런 부분에서 훨씬 빨리 좀 체득이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구매 대행이 사실 이번 달에 5천만 원 정도 이제 나올 것 같고 그로스가 이번 달에 벌써 한 8천 정도 나오니까 네.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구매 대행을 3년 했고 그로스는 3달밖에 안 했는데 네네. 갑자기 이렇게 매출이 폭발적으로 나오니까 요즘에는 이제 구매 대행에 하는 시간 그냥 최대한 줄이고 네네. 그로스로 약간 좀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이게 현타 올 수 있을 것 같은 게 구매 대행 3년 동안 한 매출을 그로스 했는데 3달 만에 이걸 넘어버린다. 네, 이게 그렇습니다. 와, 근데 저는 사실 이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구매 대행도 너무 좋은 사업 플랫폼이지만 네, 우리가 그로스나 뭐 이런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는 내 상품을 판매할 경우 이게 쌓이잖아요. 네, 뭐 오늘 3개 나가기 시작하면 더 알려지기 시작하면 내일 5개 나가고 7개 나가고 이게 정말 복리처럼 이 쌓이는 마법이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제가 볼 때 이 정도 추세면은 지금 현재 이미 월업 이상을 내고 있지만 매출을 다음 달에는 그로스만으로도 월 매출 1억은 충분히 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금 시즌 제품까지 만약에 준비를 하면 지금 10월 말이니까 시즌 제품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11월, 12월에 시즌 제품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매출이면 감은 어느 정도 잡았다. 이 정도로 저는 판단이 들고요.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나도 그로스 하고 있는데 저렇게 매출이 안 나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정말 궁금할 것 같은데 네. 본격적으로 매출이 늘기 시작했던 계기나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계기나 노하우는 첫 번째로 소싱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소싱을 많이 하면서 스크롤을 많이 늘려야 네. 판매가 되는 상품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데이터로 쌓이면서 그렇죠. 먼저 이렇게 몸으로 느껴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싱을 많이 하면서 보통 스크롤을 많이 무차별적으로 늘렸어요, 사실상. 네. 그러다 보니까 8월에는 시장 조사를 하면서 데이터를 좀 쌓고 네. 9월부터 이제 방향성이 잡혀서 이렇게 소싱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싱을 다 하고 한 9월 말쯤부터 이제 입고하고 하다 보니까 저번 달 매출이 2,500만 원을 마감했는데 이번 달에 8천만 원 거의 이렇게 거의 3배 정도 네, 상승이네요. 그렇게 상승하게 된 게 결국은 상품 수를 많이 늘려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제가 정말 저희 수강생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우리 로켓 그로스는 소싱을 좀 망설일수록 네. 더 느려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이게 사입이니까 내 돈이 나가는 건 맞지만 네. 조금씩 가져오면 상관없잖아요. 여러 종류를. 그래서 일단 시장 테스트 해보고 거기서 좀 반응이 나온다 싶은 것들 확 좀 집중해서 가고 뭐 그 안에서 좀 디테일한 전략들이 있긴 하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노하우는 광고나 뭐 이런 스킬적인 부분이 아니고 진짜 이 본질, 좋은 제품, 소싱을 잘하는 거에 좀 집중을 했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소싱의 속도를 좀 높였다. 이렇게 좀 알고 있어도 될까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보통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이 네. 손실 때문에 망설이게 네.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상품 하나를 그래서 가져오기 전에 항상 상품에 대한 손해가 얼마인지를 미리 계산을 해서 이 정도 손실은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않나? 뭐 보통 이제 좀 저렴한 제품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보통 제가 한 그렇게 많이는 안 갖고 와도 어느 정도 이게 보이더라고요. 판매 같은 것들이. 그래서 처음에 상품 가져올 때 어느 정도 손실 감수하고 그리고 가져오는 게 그래도 좀 그 망설임을 없애주는 게 아닐까. 좀 꿀팁일 수 있을 것 같은 게 손실을 그냥 처음부터 미리 계산을 해버린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가져온 상품이 뭐 200개를 가져와. 종류가 10개야. 네. 그러면은 뭐 손실이 만약에 재고 금액이 한 100만 원이라 치면 내가 뭐 100만 원 정도 한번 내가 이 시장에서 한번 투자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좋은 마인드 같아요. 저는 로켓 크로스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자, 그럼 대표님의 상품 분들이 궁금해요. 상품을 하나하나 보여주면 또 좋겠지만 대략적으로 좀 어떤 상품군들을 취급하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처음이다 보니까 네. 패션, 의류랑 잡화 그리고 생활용품 쪽으로 많이 취급하고 있어요. 비교적 좀 쉽게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상품으로 시작했네요. 아무래도 인증 같은 부분이나 이런 네, 거는 네.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네. 패션, 의류, 잡화, 생활용품 그리고 스포츠 쪽도 좀 많이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쪽 카테고리에 그런 상품들을 지금 찾은 루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만의 좀 상품 소싱 방법,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매출이 늘기 시작한 계기랑 노하우가 나는 소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좀 소싱 방법을 조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싱 방법은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강의에서 배웠던 네. 뭐 아이템 스카우트 활용법 이런 것들 좀 많이 활용하면서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계절 아이템들 그래도 계절 소싱은 무시하지 못하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좀 타 플랫폼들을 많이 제가 조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탑 플랫폼에는 어떤 플랫폼들을? 뭐 패션 쪽이면은 여성 의류면 에이블리, 지그재그 네네. 그리고 남성 의류면 하이버 그리고 뭐 스마트 스토어나 옥션, 지마켓 이런 것도 네네. 거기서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는 상품인데 네. 심지어 그 상품이 시장이 꽤 괜찮다 쿠팡에서 그런 상품들을 쿠팡에 없는 상품들은 무조건 그냥 가져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저도 이거 굉장히 공감하는 게 다들 쿠팡에서 사는 시대잖아요. 아마 이거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쿠팡 앱 안 쓰는 분 없을 거예요, 정말. 근데 다들 쿠팡에서만 사진 또 안 와요. 자기들만 사는 플랫폼들이 하나씩 있어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옆집 엄마는 G마켓, 우리 이모는 에이블리, 뭐 저기 우리 여동생은 지그재그, 뭐 이렇게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뭔가 1, 2등을 한다라는 거는 그 상품이 잘 될 가능성이 있다. 어딜 가도 가설을 세우고 좀 소싱한 게 좀 많이 먹혔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럼 대표님 상품 수를 한 번에 늘렸는데 얼마나 한 번에 늘렸었어요? 상품 수는 한 200개는 적어도 되는 것 같고요. 네네. 저는 이제 신발 쪽도 많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많으니까 엄청 금방 늘어나게 되는 것도 있고 색상 3개, 발 사이즈 10개 벌써 30개니까 30개가 벌써 되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상품 소싱 할 때 스크수랑 그리고 이제 상품군 근데 저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스크수도 만약에 색상별로 잘 나가면 오히려 이 상품 자체가 많이 팔리는 거니까 리뷰도 많이 쌓을 수 있고 맞아요.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로켓크로스 번외지만 두려워하는 이유가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물류적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이 이런 물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스쿠터를 지금 감당하면서 어떤 식으로 물류를 좀 쳐내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 뭐 말씀드려도 모르겠는데 강의 내용 중에 일부라서 배대지 물류 이런 쪽에서 저는 철저하게 알려주신 대로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배대지 같은 것도 안 쓰고 그냥 그 시스템이 구축된 배대지를 쓰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바코드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쉽게 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도 매주 한 30박스씩 해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30박스씩 들어오면은 거의 들어오자마자 그냥 그 물류 동봉 문서만 넣고 그냥 택배로 바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1억 같은 걸 만약에 매출이 찍히면 보통 이렇게 포장하느라 정신 없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심지어 구매대행도 그런 거는 없지만 전산 작업이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그로스라서 생각보다 1억까지 하는데 제가 좀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혼자서 남들 한 10시간 걸릴까 한 4시간이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엄청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대표님이 배운 대로 다 한 케이스예요. 네, 맞아요. 제가 물류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저희 사무실이 얼마나 개판이 됐었는지 저는 그거를 경험하고 물류를 굉장히 일원화시키고 물류 혁신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마 그 혁신된 거를 시스템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진짜 1억 물류를 하는데 제 생각에 일주일에 2-3시간 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3시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쵸. 2-3시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냥 크로스만 하시니까. 제품 오면 제품 받고 와서 작업하고 내보내면 주에 1, 2회 나간다 쳐도 주에 진짜 많아봐야 3시간, 4시간 그 정도로 물류 시간을 지금 할애하고 계시네요. 이거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저는 로켓크로스 제가 로켓 배송이랑 크로스를 거의 이제 2년차 돼가는데 제가 느낀 건 물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물류를 안 할 수 없는 사업인데 물류를 하되 이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려면 최대한 내 사무실에서 들렸다가 바로 쿠팡 창고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잘 돼 있다 보니까 큰 물류 부담 없이 이 매출들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상품들 그 사이즈가
좀 작나요? 사이즈가 대부분 스몰 사이즈로 입고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겨울 아이템을 저번 주에 막 보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좀 패딩 같은 것들은 좀 중형 크겠네. 대형으로 네. 가다 보니까 그 입고 이렇게 생성하는데도 좀 힘들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30박스 들어오고 네. 있다고 한 거 보니까 사이즈들이 좀 작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효율 있게 운영을 하려면 아무래도 처음에 초보자들 특히 첫 진입하시는 분들은 부피가 작은 거를 고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부피에 대한 감이 없어요. 우리가 패딩이 300개 쌓이면 진짜 몇십 박스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감이 없잖아요. 처음에.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사이즈부터 천천히 내려나가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대표님은 이 추세면은 뭐 나중에 파레트 입고까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 비용적으로 좀 아낀다면. 네, 지금 비용적으로 이제 아낄 방법을 많이 찾고 있어요. 네네. 갑자기 이렇게 많이 뭐 화물차도 네네. 저희 사무실 굉장히 작거든요. 네네. 골목도 엄청 작은데 저번에 67박스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 그때 이제 3.5톤 윙바디 차량이 들어온 거예요. 일자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일자로 이렇게 뒤로 후진으로 나왔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지금 이 성장세로 만약에 간다면 네네. 운 좋게도 정말 간다면은 이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여쭤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물류 쪽 고민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앞으로. 제 생각에는 그래도 행복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 게 쿠팡 광고일 것 같아요. 사실 쿠팡의 꽃은 광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쿠팡 광고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궁금해하세요. 네. 대표님은 지금 광고 전략은 어떻게 잡고 운영을 하고 계실까요?